자제력은 잘 참는 능력이 아니라 참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능력이다. 안녕하세요. 명코칭 100명 대표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 다루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계획을 설계하고 또 이것을 습관화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잘 다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걱정해 하시는 자제력. 자제력은 잘 참는 능력이 아니라 참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능력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문구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이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선택을 두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걸 묻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저것을 나에게 물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을 때 가장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가 물었을 때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 물어서 답이 나오더라도 연속적으로 그 다음 질문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습관의 알고리즘을 갖는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인드가 출발입니다. 마인드가 없으면 출발이 되지 않고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죠. 멈추지만 않는다면 성공이 가능하다. 이 말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하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실패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죠. 이런 과정들은 다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실패를 받아들이는, 변화로 가는 이런 단계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뭐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배웠지? 이 세 가지 질문 하면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는 시간은 잠시 짧게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목표 설계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다라트라는 이 개념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만다라트는 연꽃 개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꽃처럼 한 중심부에서 꽃이 펴서 사방으로 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연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맨 중심부에 여러분들이 적고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세부 목표를 사방 칸에 8개 칸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8개 세부 목표가 사방에 또 퍼져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면 이 만다라트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감정의 파동 얘기를, 자존감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에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동처럼 어느 날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좌절감, 우울감이 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은 잘 세웠는데 의지력이 부족해서 나는 특히 DNA가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희 학생들도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의지력이 약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없는
이 결과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알고 전제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파동의 알고리즘이 일어났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그것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습관의 트리거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이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절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이 발생하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를 들면 금연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금연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유혹을 한다면 난 거절할 거야. 이렇게만 세워놓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친구 누구누구가 같이 흡연을 하자고 하면 나는 내가 지금 금연을 한 지 일주일이 되고 있어. 나는 무엇보다도 올해 이 목표를 꼭 지키고 싶으니까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겠어?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가 남겨놓으면서 나의 의지를,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확실히 갖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관찰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서 조금 더 유혹을 느끼는지, 어느 상황에서 좀 더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관찰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설계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갖는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질 때 내가 왜 이 감정을 갖는지 자기가 이것 또한 관찰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갖는 것입니다. 저의 습관 설계의 트리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의 트리거는 해가 질 때 운동화를 신는다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만 해도 해가 지면 맥주 한 잔을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는 해가 진다? 그러면 운동화를 신는다? 그리고 걷는다. 이게 저의 습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트리거가 해가 지면이라는 트리거입니다. 해가 지면 예전에는 맥주 한 잔, 지금은 해가 지면 운동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습관 설계에서 내가 어떤 트리거로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에 의해서 내 삶의 이 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습관을 갖고자 할 때 그냥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럼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패턴의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리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양치를 한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켠다. 이를테면 이것은 매일 하는 나의 일상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 일상 패턴 중에 하나에 엮어서 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감사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감사함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양치를 하고 나서 나는 감사하기를 하겠다. 또는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하기를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 더 강력한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제가 임상에서 많은 학습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고 이런 코칭을 하면서 이 방법을 제안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활용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인데 내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서의 감정입니다. 습관의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면서 드는 감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기 싫다, 귀찮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일 테고요. 하고 난 다음의 감정,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셀프 피드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속성을 얘기하면서 이 감정과 연결해서 해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감정과 연결해서 해본다면 반드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기회의 순간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저도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